자, 각종 이슈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양지열 변호사, 김재일 변호사, 그리고 김대호 연예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니 지금 이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단에 신원 확인이 안 된 사람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후진국의 전형이죠. 후진국이요? 예, 북한 입장이 보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을 좀 무시하는 측면도 있고, 예. 만약에 제대로 된 국가라면 아무리 정보기관원을 내려버린다 하더라도 사전에 손발을 맞춰가지고 예. IOC에 등록을 한 다음에 아이디 카드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오는 바람에 무대 보러 왔다는 말씀이시에요? 무대 보러 오는 바람에 아이디 카드가 없어서 예. 일단은 자기들이 기본 임무가 현재 남북한 그 단일팀을 해가지고 예. 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감시해야 되는데 예. 이제 감시도 못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숙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숙소가 달라요? 아주 이렇게 아주 정말로 한심한 노릇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후진국이 아니라 북한이 후진국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그냥 네. 무대 보러 내려왔다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네. 정보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신분을 단언을 하시네요. 이거 당연하죠. 왜요? 왜냐면 보이성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이제 단일팀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예. 몸을 부딪히면서 무슨 대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날 밤에 생활총을 합니다. 생활총을 해서 전부 다 그 12명을 다 끌어모아 놓고 예. 네가 누굴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느냐 다 하라고 그런다고요. 예. 만약에 안 하면은 옆에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저 동무가 뭐라고 그랬는데 남조선 동무가 됐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다는 걸 예. 전부 다 복귀를 해가지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시키고 반성을 시키고 예. 내일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현재 진천에 있을 때는 이제 우리 선수들이니까 네. 좀 자기네가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있죠. 현재는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쪽에 이제 강릉 선수촌. 예, 강릉 선수촌에 간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양지 변호사님, 우리 통일부가 이 미등록 인원 2명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이거 왜 이렇게 명확하게 발표를 지금 못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차라리 협조를 요청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협조를 안 하고 그야말로 무대포로 내려온 상황이고 예. 또 하는 일 자체가 뭐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코칭 스태프나 이런 거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걸 공개를 할 건데 이게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고 정보원이고 애초에 짐작은 하지만 확실히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통일부에서는 지원 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임원이다.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또 괜히 오해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무슨 간첩질하러 온 거냐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북한에 야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자니 또 그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고 어떻게 왔는데 가라 그래요? 방법은 없는데 이게 국제대회다 보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도 왜냐면 우리하고 북한 선수들만 있는 거면은 예.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차라리 뭐 눈 감고 내줄 수도 있지만 예.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IOC 되죠. 예, 입장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예. 입장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실장님 왜 이렇게 북한이 무대뽀이거나 아니면 좀 아마추어식인 모습을 보였을까? 조금 더 아니면 예를 들자면 뭐 선수를 조금 속여서 데리고 온다든지 그런 방법 충분히 여러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일단 시간이 촉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네. 좀 뭐 재밌는 얘기인데 보이성 내에서도 서로 갈라 그랬을 겁니다. 예? 보이성 내에서도 우리 평창 올림픽 구경하려고 서로 갈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끝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예, 먼저 사람들을 밀어내고 지네가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는 숙소가 예. 이제 강릉에도 못 가고 이제 인제에 가서 있게 생겼거든요. 예. 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서로 내려오려 그러다가 한 명 더 덤으로 내려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IOC에다가 등록한 사람은 예. 이번에 오지도 않고 태권도 시범단 올 때 예. 그때 따라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원래 등록했던 등록한 사람은. IOC에 등록된 사람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웃으면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내부 알력이 좀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내부 아마도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가 예. 그것도 보이성 내에도 이 라인이 있습니다. 예. 뭐 현재 김원호가 이제 잘라져 나갔지만 예. 김원호 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된 사람이 정모 씨인데 예. 그 양반이 현재 이제 보이성에. 보이상입니다. 예. 보이상인데 그 양반 라인도 있을 거고 해서 아마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가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아마 우스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통일부는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온 32명은 IOC 46명 포함되어 있고 앞서 온 15명이 그 IOC 46명 중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지금 선수는 다 맞고요. 예. 지원 인력 중에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한 명은 다시 예.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저 선수촌 그 부분하고 방남 부분하고는 꼭 일치되는 건 아니고요. 한 명에 대한 그러면 파악은 끝나셨을 것 같은데 지원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원 인력이 예. 아니 뭐 통일부 입장도 이해는 가요. 뭐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해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46명과 47명은 완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명이 더 왔다는 건 이 사람이 테러범일 수도 있고 엄청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더 온 걸 우리가 입국을 받아줬다? 이거는 사실 좀 납득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46명은 예. 벌써 선수 22명에다가 임원, 코치 뭐 이제 보장소원까지 합쳐가지고 총 46명이 IOC에 통보가 돼서 아이디 카드가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없는 사람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 통일부도 갑자기 당한 건 맞긴 맞습니다. 어.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비행기 타고 내려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통일부도 당황스러워하는 자 이런 가운데 또 남북 단일팀에 대한 이 상황들이 또 꽤 반발심이 또 있는 분들이 계신가 봅니다. 네. 김정은 화형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자 지금 저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지금 네. 이 화형식들이 있는데 자 김정은 화형식을 하는 연령대를 보면은 20대에서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세대가 굉장히 폭넓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네. 있죠. 그리고 일단 또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뭐 평양 그 공동 올림픽을 하고 단일팀을 만들고 하는 게 김정은이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 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대화를 하는 반면에 압박과 제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통해서도 그 기준을 유지를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극단적으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예. 젊은 층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좀 깊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단일팀에 관한 반감 같은 게 우리 예전에는 남북이 함께 한다는 그 자체로 큰 어떤 그림 때문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다 잊혀지는 그냥, 예, 그런 그랬었죠. 상황이었지만 인정했었는데. 사실은 2030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뜩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채용 비리 같은 거 나왔을 때 정부 기관마다 뭐 5천 명 이렇게 채용 비리가 일어나고 불공정한 사회였다는 거 우리가 예.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 이런 걸로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위축돼 있고 상처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단일팀도 그렇게 비슷하게 희생당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예. 이 큰 어떤 남북과의 평화보다도 먼저 내 앞에 있는 그 아픔이 공감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 반발과 원망이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예. 그거를 좀 미세하고 섬세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일팀만 해도 물론 그때는 밝힐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예.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우리 정부는 추진을 해왔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손해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는 것도 노력도 많이 해야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이 돼가면서 해야 반감이 덜릴 텐데 예. 지금은 청년들이 너무 아픈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감정도 아니 사람은 뭐 지금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암호화폐 얘기도 했었지만 예. 당장 내가 큰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면 누군가에게 그 원망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신경 써가면서 큰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북한 예술단 지금 공연을 하는데 그거 인터넷으로 지금 티켓 신청을 하는데요. 15만 명이래요. 아니, 좀 많을 줄은 알았지만 이거 뭐 와. 거의 뭐 광클릭 수준이지 네.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15만 명이라니. 정말요. 네. 그 이 10만 서울 공연에 이제 10만 6,576명이 응모를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이 강릉 공연에 3만 5천 명이 네. 그 응모를 했으니까 약 15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서울 공연에서는 250명 그리고 또 이제 강릉 공연에는 280명에게 무료 티켓을 전해 주는데 1000명도 안 되는군요. 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공연의 경우 경쟁률이 426대 1.
그리고 강릉 공연은 127대 1. 서울 공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저번에도 한번 다른 프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중으로 지원하신 분들 중에 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거 그래서 교차 지원함 원래는 이중 지원하면 안 된다고 말했었는데 네. 분명 이 더블로 추가로 좀 한번 기다리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통일부에 따르면 이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남측 노래가 많이 포함되어 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북한 분들이 북한 대표단이 우리의 노래, 우리 걸그룹의 노래도 또 불러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애당초에 처음에는 이제 그 공연 내용에 혹시 무슨 체제 선전이나 예. 뭐 혹은 뭐 핵 무기 찬양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미사일 혹시 딱 쏘고 뭐 이런 장면 나올까봐. 포함되지 않을까 이제 굉장히 좀 긴장한 그런 상태에서 네. 이제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이 공연 목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나라 통일부랑 협상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예, 그 와중에 이제 노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전통 민요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만한 민족들이 다 함께 알만한 그런 노래와 더불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세대를 아우른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걸그룹 노래들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가요 이런 것들도 또 일부분 이렇게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저 자세한 이렇게 공목은 잘 모르겠지만요. 네. 예, 저도 어제 이 예술단 거기에 예. 응모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네. 만약에 당첨이 아, 되면 보고 싶으셔도 사실 저도 좀 보고 싶긴 했었어요. 현송월 진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러면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이게 뭐 화기애애하고 좀 평화 올림픽을 잘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예. 예술단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선전성동 차원에서 굉장히 예. 파격적인 남한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파격적인 들어요. 노래요? 그래서 지금 소녀시대 현재 뭐 이런 거 부르나? 뭐좀 부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오. 싶어서요. 그 많은 이제 가요 담당 기자들 같은 경우엔 이 결국 이 북한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MR이라 그래서 반주 음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악보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것들이 이제 그 기획사나 아니면 제작사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을 이 그 남측 통일부나 이런 예. 곳에서 제안을 받은 곳이 있는지 현재 지금 취재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 김대호 기자가 또 취재를 또 열심히 무슨 노래 부르나 이거. 야,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요. 방송사 딱 갔는데 그때 아이돌 공연이 있는데 그거 못 보고 있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막 옆에 돌아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되게 난감해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돌 노래를 부른다? 아, 부를 수 있죠. 그래요?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예. 김정은이가 이제 당 세포위원장 대회를 하면서 예. 전국의 세포위원장이 당 세포위원장이 한 30만 40만 되거든요. 예. 그중에 한 10% 정도를 평양에 끌어모았습니다. 3, 4만 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오호. 먹이고 재워주고 일주일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렇게 교육시킨 게 비사회주의를 타파한다. 남조선 노래 듣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당장 북한 그 대표단이 여기 와가지고 그 당장 그 우리 이제 MBC 그 예. 공개월에 와가지고 아이돌 노래를 봤으니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한 달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람들 다 끌어모아놓고 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그걸 봤으니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당황한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 당황하고. 아니 근데 북한 예술단 하면 2002년도에 우리 네. 쪽에 내려왔다가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조명애 씨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소리하고 CF도 찍고 네. 예. 저희 뭐 현송월 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직책을 맞았고 뭐 이런 것까지 대강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조명애 씨만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 뒤로 한 번 네. 소식이 없네요. 조명애 씨는 2002년도에 내려왔고 네. 우리 서울에 왔었죠. 남북한 행사 때문에 왔다가 지금 나오네요. 네. 저. 그다음에 2005년도에 그 삼성 에리콜 CF를 이호대와 예. 같이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007년도에 그 사육신이라는 그 드라마를 남북 합작 드라마를 있었어요? 같이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그때 위장병을 얻었어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은 모양입니다. 아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보이부가 매일같이 닥달을 하고 뭐 했냐 하지 마라 뭔 하지 마라 하니까 위장병을 얻었는데 탈북자 중에 한 사람이 예. 그 조명애를 마지막으로 본 게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그때 봤더니 병색이 완연하고 그때 얻었던 위장병을 고치지 못해서 아마도 위장병이라 하지만 아마도 암일 수도 있습니다. 암일 수도. 왜냐하면 계속해서 위장병이 낫지 않고 예. 계속 사람이 말라가더라. 예. 말라가서 정말 불쌍하더라. 그리고 CF를 찍었으면 예. 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돈이 예. 북한이 다 가져가고 전화기 한 대 줬답니다. 전화기요? 네, 전화기 한 대를 자기 집에 놔준 게 그걸 끝이고 끝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탈북자가 옛날에 니 CF 찍었는데 예. 돈이 많을 거 아니냐? 예. 라는 말을 하려다가 말을 안 했답니다. 돈이 많았다면은
약을 사 먹었을 텐데 예. 약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계속해서 말라 들어가고 하는데 그 말을 차마 말을 못했다 그러죠. 뭐 아직 뭐 탈북자의 증언이긴 합니다.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소식까지. 네. 그렇군요. 자, 북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김정봉 국정원 대북실장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김연자 씨가 연일 또 화제예요. 저희 네. TV조선의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 나와서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로 지금 엄청 지금 뜨셨는데 재혼을 네, 2019년에 하겠다 이렇게 그 밝히셨는데 날짜까지. 내년에 하시겠다고 딱 완전히요? 네, 했는데 이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아모르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운명을 사랑하나요? 아모르 파티. 네, 니체의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언급을 하면서 서양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발표가 4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부터 사랑을 하셨다고 최근에 이제 고백을 하신 거죠. 이 나이에 이 남자친구가 없는 것은 좀 그렇다. 남자친구는 연상이고 4년째 사귀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1980년대에 김연자 씨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었죠. 예.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그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또 이제 그 2012년에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전해줬고 예. 그다음에 또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지만은 결국은 뭐 1,400억 대까지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1,400억을 벌으셨다고요? 한데 결국은 이제 그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는 사실이 새롭게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네, 이 김연자 씨가 북한에서 2차례 공연을 했고 또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남을 또 가졌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갔더니 그 큰 대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김정희 씨가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서 실물에다 김정희 씨가 이렇게 된 거야. 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쇼를 다 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쇼를 보고 또 끝나고 또 만찬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다정하게 자선으로 왔다고 들었다. 근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돈을 받고 오라고. 그래서 저한테 봉투를 여기서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네. 그러니까 저기서 중요한 거는 저 금일봉의 가격이 얼마일까? 요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이 액수를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김정일이 줬는데 엄청 줬을 것 같은데. 네. 인생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남편으로부터 이제 그 1,400억을 벌었지만은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예. 김연자 씨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노래만 불렀지 전혀 이제 돈과 관련된 부분을 다 남편이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아이고야. 때문에 이 금일봉 봉투, 노란색 봉투라는 거는 김연자 씨가 아는데 네. 이 봉투 안에 달러가 들었는지 아니면 또 그 북한 돈인지 엔화였는지도 확인이 안 됐고 근데 남편이 그냥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인지도 모르고 남편만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딱 김정일을 만나는 순간 김정일 씨 너무 놀라니까 갑자기 띡 하고 나타나니까 예상을 못했으니까. 진짜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도 모르게 진짜다.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여기 딱 나오면 김정은이 아니에요. 저 같다들.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김연자 씨를 한 방송에서 예. 최근 화제가 되는 아모르 파티를 정식 발매하기 전에 공개하는 자리에서 만났었어요. 이런 예능 자리에서. 근데 더 김연자 씨는 아마 당황하셨을 게 예. 왜 1,400억인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레코드 판매 수입이나 아니면 저작권료 이런 걸 받은 게 아니라 예. 공연을 항상 다니면서 공연장에서 노래를 당신은 부르시고 현장에서 거의 현금으로 남편이 다 결제를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 뜨고 나서 공연하고 다니고 우리도 지금 콘서트 같은 걸 다니고 예. 노래 부르고 집에 오고 돈은 다 남편이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1,400억도 추정이지 그때 일본에서 김연자 씨 정도의 급이면 얼마씩 대개 받았다라 추정한 거지 본인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여쭤봤죠. 아니 그러면 그때 동안 뭐 음악이라든가 이거 노래 부르는 권리라도 남아있지 않느냐 예.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쓴 곡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엔카니까. 아, 그러네요. 부르기만 그냥 하셨네요. 가창료밖에 받은 게 없다는. 그래서 한 푼도 못 건지신 거예요. 네, 뭐 이제 재혼도 한다고 하시니까 제2의 전성기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만나셨대요? 네, 한국에 돌아와서 그 굉장히 외로움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또 이제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지만 네.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곧바로 그런 큰 무대에 설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던 입장에서 예. 홍상기 씨라고 그 트로트 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매니지먼트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과 이제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예. 두 사람은 이제 연인 관계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뭐 이런 경우들이 트로트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니 근데 있죠. 이 홍상기 씨라는 이름이 예전에 낯설지 않으시죠? 송대관 씨하고 김연자 씨하고 이 뭔가 안 좋을 때 등장했던 분이죠. 네,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송대관 씨와 방송국 로비에서 이 티격태격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또 언성이 높아지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졌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네. 이 김연자 씨가 내년 가을쯤에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인터뷰를 한번 듣고 가시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김치를 담글 줄 알아. 밥을 할 줄 알아. 뭐 제가 자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자 김연자는 빵점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결혼도 빨리 했고 그래서 저는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제 자신이. 네, 농담이 아니고 전에 남편도 아기가 필요 없다 그러고. 임신의 기회가 없으셨고. 네, 전혀. 마지막에 결혼해야죠. 지금 당장 뭐 결혼한다 안 한다보다는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책임을 져야죠. 한 내후년 가을 이후에 뭔가 결정을 내야 되죠. 아, 내년에 결혼. 근데 아모르 파티 들어보셨어요? 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뿅뿅뿅뿅 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약간 트로트랑 그다음에 EDM이 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장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대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틀어주는 노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도 그 노래 좀 배워보려고 막 시도하면은 처음에 도입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배우려고 해보셨었어요? 그냥 노래방에서 좀 불러보려고. 근데 처음에 도입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실제로 김연자 씨도 공연할 때 예. 처음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특이한 손동작이 박자를 조금 놓치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손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박자를 맞춰가기 위한 거 아니냐. 예.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보면은 약간 환갑이 조금 넘은 여가수, 네. 여가수로서는 쉽지 않을 것 예, 같아요. 굉장히 좀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 감각을 이렇게 좀 도용한 그런 그러니까요. 노래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나이에도 이제 이런 노래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니에요. 조용필 씨도 그렇고. 근데 원래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윤일상 씨,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이제 백지영 씨의 사랑하네 같은 이 발라드 곡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그분이 분인데 하신 거예요? 의외로 이제 윤일상 씨에게 작곡가에게 곡을 의뢰했는데 이 종류를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김연자 씨 하니까 그러면 한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 보시라 이렇게 예. 해가지고 선택이 되어졌는데 이 노래를 발표하던 무대가 굉장히 이제 공중파에서 굉장히 큰 무대였다 그래요. 근데 김연자 씨가 부르고 나서 다음에 먼저 부른 가수가 예. 바로 엑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엑소 팬들 같은 경우에는 엑소 멤버들이 노래 부른 다음에 다 퇴장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예. 엑소와 김연자 씨 너무 간극이 큰 그죠? 연예인분들이잖아요. 근데 엑소 이 팬들이 퇴장을 하지 못한 거예요. 아모르 파티 듣고선 아니요.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퇴장을 예.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가 나오면서 그 엑소 팬들이 이 노래 좋다 하면서 역주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SNS에다가 아모르 파티를 딱 40초간만 들어봐라 라고 그렇게 많이 예.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이제 갑자기 그래서 김연자 씨도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자기 노래가 다시 역주행 중인 거를 잘 몰랐는데 네. 예.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이야. 어디 대박 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